노년의 이 6가지 못 지키면 쪽박찹니다. 여러분, 노년의 삶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는 말 믿으시나요? 젊을 땐 내일은 잘 되겠지 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잘못된 선택 하나가 노후를 쪽박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6가지를 못 지키면 평생 모은 재산은 물거품이 되고 텅 빈 통장과 외로운 노년만 남게 될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내 자식이 알아서 나를 챙겨주겠지. 그렇다면 그건 가장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려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자식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위태로운 외줄타기가 되고 맙니다. 돈은 늙어서도 벌면 된다. 이 말도 틀렸습니다. 노년의 체력과 기회는 젊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제한적입니다. 돈과 관계,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철저한 준비만이 안정된 노후를 보장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6가지는 노후를 망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생존 수칙입니다. 그게 뭐 대단하겠어 라고 방심했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최후의 무기를 손에 쥐어보세요. 노년의 쪽박 차지 않으려면 이 6가지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자식에게 기대면 노후는 망합니다. 노후를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 당신의 삶은 위태로운 외줄타기가 됩니다. 자식이 언제나 나를 책임져 줄 거라는 착각은 노후를 망치는 가장 치명적인 오류 중 하나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부모들이 자식과의 관계를 돈으로 유지하려 하거나 일찍 증여를 결정해 재산을 넘기는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 의지할 기반마저 포기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나중에 잘 해줄 거야. 이 말을 스스로 되뇌이며 재산을 넘겨주고 자식에게 모든 기대를 걸었지만 정작 현실은 그 반대였던 사례를 주변에서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식은 부모의 노후를 챙기고 싶어도 자신의 가정과 삶을 돌보는 데 여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자식들은 부모를 위한 책임감을 덜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0대 초반의 최 씨 부부는 자식에게 미리 물려주면 더 잘 키울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자식들에게 집과 땅을 증여했습니다. 최 씨는 자식들이 자신의 노후를 자연스럽게 돌봐줄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자식들은 재산을 받자마자 각자의 삶에 집중하며 부모와의 연락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결혼한 딸은 배우자와 함께 부모의 도움을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며 이후 부모가 요청한 작은 도움조차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결국 최 씨 부부는 노후 자금도 자식의 애정도 잃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자식은 부모가 영원히 곁에 있을 거라 생각하며 부모의 희생과 도움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부모가 재산을 미리 넘겨줄 경우 자식은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감을 벗어나면서도 동시에 부모를 돕는 책임감도 희미해집니다. 특히 재산을 일찍 증여받은 자식들은 그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부모의 노후에는 관심을 덜 기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후의 자식에게 기댈 생각은 아예 버리세요. 자식은 당신의 전부일 수 있지만 당신은 자식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그들의 배우자와 가족이 중심이며 당신이 의지하는 순간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오히려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은 최대한 늦게 물려주십시오. 필요할 때 도움을 주되 자신의 경제적 독립은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재산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가진 최후의 자립수단입니다. 자식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본인이 의지할 만큼의 자산은 꼭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 준비하는 노후를 설계해야 합니다. 취미를 찾고 건강을 챙기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자립적인 모습으로 남는 부모가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자식에게 기대면 노후는 끝없는 후회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자식을 돕는 건 아름답지만 자신의 삶을 망쳐가며 돕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재산을 지키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며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을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행복은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돈보다 건강이 먼저라는 사실을 무시하면 망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이 말이 노년을 망치는 가장 치명적인 착각이라는 걸 아시나요? 아무리 통장이 두둑해도 건강을 잃으면 그 돈은 그저 병원비라는 이름의 지출 항목으로 사라질 뿐입니다. 건강을 무시하고 돈만 좇는 순간 당신의 노년은 약병과 병원, 대기실에서 끝없이 허덕이는 삶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을 소홀히 하며 젊음을 살아온 사람들이 노년에 흔히 하는 말은 이겁니다. 내가 그땐 왜 이렇게 몸을 혹사했을까? 돈을 모으느라 하루 세끼 제대로 먹지 않고, 운동은 시간 낭비라며 외면하고, 건강검진도 비용 아깝다며 미루고 미뤘던 선택들이 노년에 돌이킬 수 없는 대가로 돌아옵니다. 그 결과 병원에 들락거리며 남은 돈을 끝도 없는 치료비로 쏟아부어야 하는 삶이 펼쳐집니다. 70대 이 씨의 이야기는 이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젊을 때부터 돈이 제일 중요하다며 일만 했던 그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버는 능력자였지만 퇴직 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모든 걸 잃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악화되면서 매달 병원비로 수백만 원이 나갔고 결국 30년간 쌓아온 재산은 몇 년 만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만 믿었는데 건강을 잃으니 그 돈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건강을 잃으면 돈을 쓰는 것조차 자유롭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도 없고 여행도 상상할 수 없으며 친구들과의 약속조차 병원 스케줄에 밀려 취소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결국 남는 건 돈만 남아도 내 마음대로 못 쓰는 신세라는 허탈함뿐입니다. 그렇다면 돈보다 건강을 우선시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아프지 않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진정한 자유를 제공합니다. 건강한 몸은 당신이 원하는 걸 하게 해주고 노년을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줍니다. 반대로 건강을 잃으면 남은 재산이 얼마든 간에 그 시간은 고통과 제한으로 가득 찹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좋은 식재료를 사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매일 적어도 30분씩 걷기나 운동을 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병의 싹을 초기에 자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건 돈을 모으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삶을 지키는 진정한 투자입니다. 결론적으로 돈보다 건강이 먼저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노년은 그저 긴 투병 생활일 뿐입니다. 지금 당신의 건강에 투자하세요. 돈이 아닌 건강이 당신 노후를 지키는 진짜 자산입니다. 세 번째,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면 노후는 망합니다. 노년의 가장 어리석은 실수 중 하나는 지인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오랜 친구인데 도와줘야지, 지인이니 믿어야지라는 마음이 결국 당신의 노후를 불안정한 나락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순간 당신은 단지 돈만 잃는 게 아닙니다.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와 신뢰까지도 무너지게 되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땐 지인이나 친구들이 간절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만 좀 도와줘. 금방 갚을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은 좀 더 기다려줘. 형편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어. 심지어는 왜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나를 쫓아라는 불편한 반응으로 바뀝니다. 빌려준 돈이 돌려받지 못한 채 잊혀진 약속으로 남을 가능성은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 예로 60대 B씨는 30년 지기 친구에게 사업이 힘드니 한 번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오랜 친구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라며 퇴직금을 일부 빌려줬죠. 하지만 사업이 실패하면서 친구는 돈을 갚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고 미안하다는 말도 한동안 듣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B씨는 돈도 잃고 평생 의지하던 친구와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B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때 안 줬어야 하는지 너무 늦게 깨달았어. 돈을 빌려주는 것은 단순히 재산 손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노년에는 돈이 부족해지면 곧바로 생존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는 고정 지출인데 빌려준 돈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 모든 부분에서 압박을 받게 됩니다. 결국 나를 돌봐야 할 노후 자금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고 그 사람은 당신을 불편한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고도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에 단호히 거절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지켜야 할 노후 자금이라 힘들겠어라고 말하세요. 돈을 빌려주는 대신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하거나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돈 거래는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빌려주는 순간 당신의 선의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갚지 못하는 사람은 당신을 멀리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노후를 위협하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지인과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돈 대신 신뢰와 지지를 보내세요. 돈을 빌려주는 것이 사랑과 우정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걸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노후의 재산은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넘기지 마세요. 돈이 아닌 스스로를 먼저 지키는 것이 노후를 평화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 잘못된 투자에 손을 대면 재산은 사라집니다. 노년의 재산을 한 방에 불려보겠다는 마음으로 무턱대고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사례를 주변에서 종종 보셨을 겁니다. 이번만 성공하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 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당신의 소중한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잘못된 투자는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을 넘어 삶의 안정성과 존엄마저 무너뜨리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당신의 불안과 욕망을 정확히 간파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조금이라도 더 벌고 싶다, 남들처럼 성공하고 싶다는 심리를 활용해 치밀하게 접근합니다. 그들의 계획에 말려드는 순간
당신은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재산까지도 잃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사기꾼들의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을 소개합니다. 이들을 알아야만 당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안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하는 사기꾼입니다. 이들은 위험성 0%, 매달 고정 수익 보장 같은 문구로 당신을 유혹합니다.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제시하며 투자자가 마치 아무런 위험 없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금융시장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은 허구입니다. 예를 들어 몇 달 동안 소액의 수익을 보여준 뒤 투자 금액을 키우도록 유도하고 최종적으로 원금을 들고 사라지는 방식이죠. 두 번째 유형은 내부 정보를 준다고 속이는 사기꾼입니다. 이들은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등 특정 분야에서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못 산다며 귀띔하듯 말을 꺼냅니다. 나는 내부 정보를 알고 있으니 너만 알려줄게라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 정보가 정말 특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허구이거나 조작된 정보입니다. 투자금을 받기 위해 사람들을 끌어들인 뒤 최악의 결과가 나와도 시장의 변동성을 예상 못했다며 무책임하게 떠나버립니다. 세 번째 유형은 사회적 신뢰를 이용하는 사기꾼입니다. 이들은 친근한 태도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신뢰를 쌓습니다. 교회나 지역 모임, 동창회 같은 커뮤니티를 통해 접근하며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행동합니다. 나도 투자했으니 걱정 말고 따라와라며 안심시킨 뒤 한순간에 돈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 유형은 특히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에 피해자는 더 큰 배신감과 재산 손실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을까요? 첫째, 투자는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금융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검증하세요. 둘째,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구에 속지 마세요. 투자에는 반드시 위험이 따릅니다. 안전한 고수익이란 거짓말을 믿는 순간 당신의 돈은 사라질 것입니다. 셋째, 어떤 투자든 서두르지 마세요. 투자 사기꾼들은 항상 지금이 아니면 늦는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이 순간 멈추고 다시 생각하세요. 결론적으로 노년의 재산은 당신 삶의 최후의 방패입니다. 잘못된 투자에 손을 대는 건 그 방패를 자발적으로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사기꾼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말고 스스로의 재산을 지킬 준비를 하세요. 투자는 신중하게, 사기꾼은 단호히 거절. 이것만이 노후를 안전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잘못된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지 않도록 경계하세요. 다섯 번째는 재혼에 실패하면 삶은 끝없는 고통이 됩니다. 노년에 찾아온 재혼은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외로움을 채우고 누군가와 함께 노후를 보내겠다는 기대감은 달콤하죠. 하지만 재혼에 실패하면 그 달콤함은 곧 끝없는 고통과 후회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당신의 노후를 무너뜨리고 심리적, 경제적, 그리고 신체적 피해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재혼은 결혼과 다릅니다. 기대감보다 현실의 벽이 훨씬 더 높고 단단합니다. 상대방은 이미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고 당신 역시도 오랜 세월 다져온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세계가 충돌할 때 상상 이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구나 노년의 재혼은 경제적 문제, 가족 간의 갈등, 건강과 책임감 등 다양한 복잡한 요인들을 동반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8세 김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뒤 몇 년 동안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지인을 통해 72세 박 씨를 소개받았고 그는 김 할머니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며 외로움을 덜어주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노후를 함께 해도 되겠다는 마음으로 재혼을 결심한 김 할머니는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까지 팔아 박 씨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평화로웠습니다. 박 씨는 다정하고 배려심 있는 모습으로 김 할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 씨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김 할머니의 남은 재산을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겠다며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습니다. 김 할머니가 이를 거절하자 박 씨는 점점 폭력적이고 냉랭하게 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박 씨가 이미 2번의 이혼 경력이 있었고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여성들의 재산을 갈취했던 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김 할머니는 뒤늦게 이를 알게 되었지만 이미 집도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박 씨와 헤어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경제적 파산과 정서적 상처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재혼은 새로운 출발일 수도 있지만 잘못된 선택이라면 노후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재혼에 실패하면 단순히 관계가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 손실, 자녀와의 갈등, 심리적 고통, 그리고 사회적 고립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한 채 서두른 결혼은 비극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혼을 고려할 때 무엇을 신중히 생각해야 할까요? 첫째, 상대방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철저히 알아보세요. 경제적 상태, 건강 문제, 가족 관계 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너무 빨리 결정하지 마세요. 시간을 두고 상대방의 성격과 생활 방식을 깊이 이해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세요.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지킬 수 있어야만 관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혼은 신중하게 준비해야 할 큰 결정입니다. 잘못된 재혼은 노후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대신 끝없는 고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철저히 알아보고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조건에서만 재혼을 고려하세요. 외로움을 달래려는 충동적 선택이 아닌 자신을 존중하고 지킬 수 있는 현명한 선택만이 노후를 평화롭게 만듭니다. 노년의 삶은 스스로 지킬 때만 빛을 발합니다. 이 6가지를 무시하면 당신의 노후는 텅 빈 통장과 고독한 나날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에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는 당신의 삶을 끝없는 나락으로 끌고 갈 뿐입니다. 돈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모두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노후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주변에 기대거나 잘못된 선택에 휘둘리는 순간 당신의 소중한 재산과 존엄은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결단의 순간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잡고 노년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시작하세요. 잘못된 선택은 쪽박이 되고 현명한 선택은 삶의 평화가 됩니다. 당신의 노후는 소중합니다. 망치지 말고 끝까지 지켜내세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